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히읗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밸류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총 매출 1조 예상하고 약 영업이익 1,000억 예상을 해서 목표가 PER 10 적용해서 3만 원, 약 50% 정도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자사주가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고 12 전환이 그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12는 전환사채 이자율 0%이고 이게 베트남 증설 투자에 사용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이랑 기타 유동자산 더했을 때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유동부채가 이제 1,000억이라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 기업은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휘는 PCB, 그래서 플렉서블 PCB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기존의 딱딱한 리지드와 다르게 이제 휘기 때문에 경량화되는 전자기기 내부를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또 플렉서블 기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 업체인데 삼성전기와 인터플렉스와 함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플렉스가 품질 문제로 이제 탈락하게 되면서 삼성전기와 함께 한 반반 정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향으로 납품을 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이 기업의 특성은 어, 기업이 이제 위기 극복 경험이 있는데 17년도에 28개 업체이던 FPCB 시장을 통합을 해서 지금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4개 업체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FPCB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FPCB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재료가 이제 주로 구리랑 PI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스트는 떨어지는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RFPCB 최대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주문한 물량을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트를 하나 줄여줄 수 있는 특성으로서 국내 유일하게 베트남 공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그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중소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공장 중에서 애플향을 담당하는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마침 베트남에다가 공장 캐파를 확보를 해놔서 그만큼 뭐 유통비나 인건비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베트남 공장 인건비가 국내 1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기업을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나올 폴더블 폰과 5G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해서 스마트폰이 하는 턴어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업체는 보통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이랑 이 업체 매출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이제 지지부진하던 스마트폰 판매 출하량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고객사의 성장률도 그 기존까지는 마이너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Y옥타용 FPCB인데 요게 이제 애플에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가는 2배에서 6배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식 담당자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자리 퍼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정도로 단가가 높아버리면 이제 매출액이 2배에서 6배 뛴다는 건데 그거는 너무 과도한 수치인 것 같고 한 자릿수 정도. 그래서 어쨌든 피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옥타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보다 원재료가 더 싸서 코스트는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와이옥타를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방막봉지 위에다가 터치 스크린을 또 깔고 그 위에 이제 커버 윈도우를 덮어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을 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방막봉지 자체에다가 방막봉지라는 게 저희 OLED 유기물을 그 보호하는 그 막인데 그 막 자체에다가 터치를 바로 터치 기능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층 단계가 한 단계 더 건너뛰기에 얇아지는 것도 있고 그만큼 공정이 건너뛰어지니까 좀 더 그 고객사 쪽에서도 코스트가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적층이 아무래도 덜 되는 만큼 선명도도 더 상승을 하고 와이옥타용으로 들어가는 이 메탈 메쉬의 터치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영상 신호만 전달하던 FPCB와는 다르게 이제 Y옥타용은 터치 좌표 전달 기능까지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고객사에게 충분히 좀 더 가격적으로 유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채용인데 요거는 이제 폴더블은 인치수가 크고 이제 RFPCB는 소재이기 때문에 인치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본 수치라서 뭐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ASP가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담 통화를 하면서 이 Y옥타랑 폴더블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문제없이 채용은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서 이제 Y옥타랑 그 다음에 OLED를 채택한 핸드폰을 올해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아이디어인데 이게 제가 이거 주담한테 들은 건데 일단 OLED를 채택하기 전에는 이 BH의 FPCB를 안 써도 그게 LCD에서는 안 들어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OLED를 채택을 하면 그 제품이 들어가는 건데 요번 아이폰 12부터는 전종의 OLED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90% 정도 점유율을 취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요 기술이 이제 제대로 구현을 못 하고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반반씩 납품하는 BH랑 삼성전기가 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경쟁사 제거인데요. 인터플렉스가 17년도까지는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애플에서 업체를 탈락시켜 버려서 올해부터는 새 경쟁을 하던 새 업체 중에서 두 업체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국향 매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술이 계속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되면서 중국 BOE 같은 경우에도 OLED 하는 업체인데 지금 뭐 중소형 플렉서블이나 이런 데서는 수율이 엄청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토로라나 화웨이, 뭐 샤오미 같은 이 세트 업체들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계속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절반 정도 점유하고 있는 BH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주단 말로는 그렇게 엄청 드라마티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스크는 이제 앞에 설명드린 아이디어들이 확정 단계도 있지만 예측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애플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업체를 좀 더 다원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중국이나 대만 등의 업체는 시도하다가 이제 오히려 실패를 했고 기존의 납품 업체도 기술적 문제로 탈락한 걸로 보아서 어느 정도 이 FPCB라는 것이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FPCB가 대형에는 안 들어가서 전 사이클만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약간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게 기존에도 뭐 대형은 안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ASP 상승이랑 점유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리스크로 생각했던 거는 원래 이제 BH를 약간 OLED 사이클을 타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적었던 건데 이제 기업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애플향 스마트폰 부품 관련 그다음에 폴더블 수혜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플이 Y옥타 채용이 뭐 기사는 났는데 지금 관계자가 정확하게 오피셜로 이제 확정을 지은 건 아니어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슈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Y옥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애플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이미 그 베트남에 있는 애플용 공정을 Y옥타용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처럼 이제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 주식 담당자도 Y옥타는 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회사인데 이게 이제 종속회사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대경전자라는 회사는 지난 사이클 때도 돈을 벌었어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도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회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BH가 이제 개성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손해로 찍힌다고 해도 이제 뭐 기존에 들어갔던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손해는 없을 거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남북 경협이 잘 된다 그러면 더 혹시나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는 거는 이제 뭐 가능성 낮지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치골드 디벨롭먼트라는 부동산 개발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기업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쌓아놓기보다는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ROE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 아이디어를 해칠 정도의 큰 손해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리스크이긴 하나 미미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낮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슈는 될 만한 사항으로 얘네가 이제 5G 안테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LDS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던 게 FPCB 안테나로 이제 변화가 예상이 돼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FPCB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OLED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게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제 요 인쇄 회로기판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따로 있고 다 뭐 따로 있기 때문에, 각자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수혜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FPCB가 필요해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애플이 노트북 OLED FPCB를 진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플 노트북에도 뭐 종류가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높은 단계에는 애플 노트북 자체에 터치 스크린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OLED FPCB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많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회사 DK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웨어러블 장비 쪽에 FPC A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독점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막 보유 비중이 높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니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이때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업체를 줄여서 이제 소수가 치킨 게임에 승리해 가지고 이제 승자 독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BPS를 보시면, 요때 BPS가 아니라 PBR을 보시면 요때도 거의 한 2배 정도 나왔고 지금도 2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업 가치가 지금 올라가서 요만큼 높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지금 폴더블 기대감에 살짝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애플 폴더블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없어서 지금 뭐 OLED나 잘 나가는 뭐 전기차나 반도체나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뭐 흘러내리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많은 리포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거의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PER이 지금 뭐 6배, 7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